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57분간 만났는데요. 이로써 유한 갈등은 정리가 된 걸까요? 이분 연결해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은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예. 어떻든 그 두 분이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찬에서 저는 그 한 가지, 뚜렷한, 그 국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예. 한 위원장은 그 자신의 그 측근인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가, 또는 그 사무총장, 그런 사람하고 같이가 아니고 혼자서 갔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둘이 갔죠.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거기에 나온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습을 보면은 한 위원장이 계속 차별화를 고집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제 양자 간의 안정화 네. 국면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진단하십니까? 글쎄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특히 명품백 사건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김 여사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네. 이 함정을 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함정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물론 김 여사가 그런 종북 인사를 아무런 신원 조회도 없이 만나시고 또 고사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반환하지 못하고 한 것은 부주의함을 우리가 꾸짖을 수는 나무랄 수는 있어도 네. 함정에 빠진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과의 과거만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 네. 그런 우선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 김 여사를 온갖 수모를 당한 끝에 단두대에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부 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아닙니다. 당무 개입을 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경화시켰죠. 네. 그런데 이건 한 위원장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민주당의 당원을 봐도 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부 개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네. 이런 차별화의 행동이 어떤 이성적인 또 객관적인 합리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 이제 이런 것을 한 위원장이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지금 그러니까 몇 갈래 지금 질문이 좀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좀 확인 좀 할게요, 변호사님. 예.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상황을 잘못 인식한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첫째.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네. 한 위원장이 발언은 전에 이 언론에서도 한 위원장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고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그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서 그 어떤 대통령실에서 네. 그것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공격이죠. 그러면 지금 예. 어제 그 모임의 형식을 보면 그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새로 갈리면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그 전체를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는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 변호사님의 그런 진단에 따르면 예. 용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번 그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글쎄요, 현재 그 비대위원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비중이 너무 낮죠. 낮아요. 네. 몇 분은 또 현역 의원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네. 과거의 어떤 그 비대위원 그런 체제에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어떤 독주를 보장하는 그런 비대위원 체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비대위원을 전부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사무총장이 빠진 것에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고개 끄덕거리면서 양해할 거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의 앞으로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우선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된 김 여사의 명품백 문제.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납득을 하실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당무 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한번 비교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도 1호 당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공천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폭넓게 당무에 관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변호사님의 해석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말이죠. 네. 당무 관여하고 선거 개입하고는 틀립니다. 네.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 거기서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당무 개입은 그거하고는 또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죠. 국민의힘 당헌 제8조 그리고 민주당 당헌 제13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105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당무 개입을 상당한 범위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헌법학자로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또 단순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계속 맡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선거와는 무관한 당무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다만 공천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그건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시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신 건 아닌데 그래 요청하신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과연 이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 그것이 당헌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당무 관여 그 범위의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 개입의 것인지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무 관여로 봅니다. 당무 관여로 당무 개입에 해당이 되긴 한다. 당무 개입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이 보장하는 당무 관여로 저는 정상적인 당무 관여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 표면상으로는 선거 관여의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당무 개입, 금지 또, 김 여사에 대한 공격, 그런 걸 통해서, 상당한 지지를, 국민들 지지를 받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죠. 예. 그러나 과연 한 위원장이,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면 대립의 장을 자기가 맞이함으로써 급속하게 인기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하나의 유승민 이펙트라고도 명명할 수 있다 보는데, 이 한 위원장이 이 유승민 이펙트의 범주를 벗어나서 지지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시적 상승세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 후보들,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미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한 위원장한테 대단히 유리한 것은 현재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죠. 예. 또 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공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한 위원장이 가지는 힘이 대단히 막강하니까 당의 전체적인 국면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요. 득표력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후보들의 득표에는? 현재로서는 득표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민주당에서도 크게 큰 변화를 어떤 변화가 초래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 계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일반적인 지금 예측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 친명계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죠. 네. 공천 마무리되면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체제로 간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어떤 참신하고 또 국민적 신망을 얻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만으로서 이 상대하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당 잔류를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예. 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공천을 전략 여러 가지 공천을 어떤 과거에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 공천을 해줘야 된다. 전략 공천이라보다도 어떤 조금만 유 의원이 조금 편하게 어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구에 유 의원을 그렇다고 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유 의원이 좀 편하게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곳으로 공천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공천을 제가 여쭤본 건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에 임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략 공천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천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면은 전략 공천의 대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